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에 재직 중인 마강래라고 합니다.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것, 너무 많이 들으셔서 식상해져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감흥이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굉장히 다차원적인 문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너무나 익숙해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합계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지요. 80년 정도 해서 한번 OECD 평균 아래로 내려온 이후에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가 꼴찌가 압도적인 꼴찌로 바뀌기 시작을 한 게 2015년입니다. 우리나라가 꼴찌였는데 이렇게 압도적인 꼴찌로 회복 불능의 상태로 바뀌었는지 저희는 이제 질문해야 됩니다. 출산율이 낮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OECD 국가들도 합계 출산율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낮아지고 있어서 워닝 사인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왜 OECD 국가는 1.5, 1.6 사이인데 우리는 그거에 반토막이 안 되는가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그거의 원인에는 청년들의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OECD 통계에서 첫 출산 연령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000년과 2022년 대략적으로 20년 정도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다른 나라를 완전히 능가할 정도의 첫 출산 연령이 길어졌습니다. 만혼,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결혼 기피, 그다음에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이를 낮게 낳는 그런 현상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출산율을 낮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런 사회를 준비해야지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요, 전 세계에서 조금 있다가 가장 높아집니다. 이거는 지금 평균적인 어떤 통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몇 년 후에는 가장 높아지는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는 것. 그렇다 보니까 노년 부양비는요 압도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청년들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날까라는 근본적인 원인, 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을 해야 이걸 중심으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다 아시겠지만 농업사회에서 이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 구조가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런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공간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는요, 정보화 시대에 맞는 자본 축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공간 구조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거에 맞는 공간 구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갈수록 우리가 생산 요소, 지금 토지, 자본, 노동은요 근육노동과 두뇌노동으로 나눠서 어디에 더 방점이 가져 있는가? 이 방점이요 기본적으로 공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건 참고를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얘기가 길어서요. 두뇌노동의 중요성이 최고조에 달았습니다. 이 두뇌노동이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었고요. 그 두뇌노동을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는 한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인력, 젊은 혁신 인력이다라는 거. 젊은 혁신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기업의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젊은 인력들은 어떻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가? 최근 연구에서, 이거 오래된 연구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게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자, 제목은요. The Strength of Weak Ties라고, 약한 연대의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저는 이 힘을 믿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냥 모여서 그냥 잡담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한 배움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현실. 그래서 청년들은 어느 곳에서나 이런 weak tie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한 10분이 안 걸렸습니다. 청년 네트워킹이란 이름으로 보니까 이게 다 최근 겁니다. 고령군도 그렇고요. 여기 중구도 그렇고요. 부평구도 그렇고요. 울산도 그렇고요. 청년들은요. 이런 네트워킹을 너무나 갈망합니다. 왜냐? 이게 내공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이 만나고 많이 떠들고 많이 체험하고 이런 청년들이 내공을 갖출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은 밀도가 높고 다양한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구축하느냐 구축하지 않느냐가 지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카페가 혁신의 발전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학에서 교육이 전달되고 그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또 젊은 청년들이 내공을 쌓는 시대는 점점 비중이 감소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냥 캐주얼한 상태에서 힘 뺀 상태에서 만나서 수다 떠는 과정에서 내공이 축적되는 곳, 이런 곳에 기업이 입지를 하려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거점일 가능성이 크고요. 도심일 가능성, 광역교통의 결절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 결절점을 청년들이 서로 만나서 수다를 떠는 그런 공간으로 어떻게 구축하는지가 지역 발전의 핵심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대 군집의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가 너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요. 삼성역에서 GTX AC가 없었을 때 30분 내 도달 가능한 인구 수의 변화, GTX가 깔렸을 때, 이거 빨간 점입니다. 삼성역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의 변화를 두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삼성역에 입지하는 기업은 청년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커버리지가 엄청나게 높게 변하고 있다라는 현실, 이런 과정 속에서 수도권에서도 이렇게 인구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청년 세대가 46만 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중부권에서는요, 기본적으로 40만 명 정도가 이동을 했는데 그 중에서 83%가 수도권으로 갔습니다. 영남권에서는요 67만 명 정도가 갔는데 호남권에서는요 42만 명 정도가 이동했는데요,
마찬가지로 75% 정도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흡입력은요, 누그러들지 않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신산업 일자리를 어떻게 잘 구축할 수 있느냐라는 거, 5급 3특이 들어왔습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5급 3특 논의는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도 있었고요, 지난 정부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4+3 논의 지방시대위원회에 있었고요, 지금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5+3. 저는 지역에서 5+3 안에 들어간 내용들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중앙정부가 아직까지 큰 그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 공간적 수단 세 개를 고르자고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광역화된 시각을, 아니면 초광역화된 시각을, 넓은 시각을, bird's eye 뷰를 갖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두 번째, bird's eye 시각을 가져야 거점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광역화된 시각을 가지고 거점 체계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남북권은 지역 계획이 아닌 도시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도시국가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광역화된 시각 거점 체계를 갖추되 저희 거점 간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 상생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연계 전략입니다. 광역화 전략은 이명박 정부 때 강하게 녹아들어 있던 5+3에서요. 그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거점 전략은요, 클러스터 전략이라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강조되던 전략이었습니다. 연계 전략은요, 행복생활권 등등 해서 지역 간 연계를 강조했던 정책이 있었습니다. 전 정부의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 다 합치면요, 초광역권 전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계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지역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교통, 그 다음에 산업 등등 이런 거에 대한 구체화하는 노력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한 꼭지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부산연구원장 신현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가장 주제는 부산과 관련해서 이게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 삼위일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허브로서 좀 강하게, 그다음에 부산이 파동의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파동이라는 건 뭐죠? 제가 유체역학 한다고 그랬죠. 파동이라는 거는 하나의 돌멩이가 연못 안에 누군가 돌멩이를 던졌을 때 파동이 일어납니다. 파동이라는 거는 그 돌멩이가 연못 안에 던졌을 때 옆으로 파동이 퍼져나가듯이 이 모티베이션, 모멘텀이 없이는 파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자체에 자율권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부산이 갖고 있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입니다. 이게 부산 발전 기반, 하나의 모티브, 파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돌멩이를 하나 던지는 게 저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파동이 옆으로 같이 흩어져 나가는 게, 그 파동은 또 반면에 경남에서도 일어나고 울산에서도 일어나고 대구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통합을 하는데, 저는 행정통합 그다음에 무슨 메가 저는 잘 몰라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뭡니까? 시민들한테 체감적으로 명확하게 통합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저는 통합할 필요 없다고 봐요. 이와 같이 혁신이라는 거는 체감형이어야 되고 실천형이어야 되고 삶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요.
그게 이제 남부 중추 도시로 발전되는 견인차가 되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큰 아젠다, 좋은 아젠다를 많이 던졌습니다. 해수부 이전, 북극 항로, 태평양 거점. 해수부 이전, 북극 항로, 태평양 거점 솔직히 부산에서 보면은 이거는 국가적 아젠다입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디스트리뷰법과 부산 울산 격식혁신 통합이 해수부 이전과 북극 항로 개척, 그다음에 태평양 거점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베이스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필수적인 필요 충분적인 요소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내용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제 학생들한테 부산대학에 제가 교수인데요. 학생들한테 지도를 항상 거꾸로 보여줍니다. 북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너무 깝깝해요. 왜 뭐 러시아 있고 중국 있고 다 좋죠. 부산, 그다음에 대구, 광주 우리 이쪽 지역에서 봤을 때는 바다를 봤을 때 보면은 모든 게 열려 있습니다. 저희 국가가 그리고 저희 민족이 2000년 역사 이래 저는 바다를 활용하고 바다에서 나름대로 바다의 왕자가 됐을 때 저희 국가가 발전했지 조선시대 바다 멀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신라, 고려 저는 뭐 역사는 잘 모르지만은 바다가 중심이 되고 바다에 도전적인 생각을 갖고 저희가 했을 때 그렇다면 저희 부산과 울산, 경남 그리고 이 남부권이 해양으로 진출하는 제2의 도약기를 맞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항상 이와 같이 지도를 거꾸로 놓고 젊은 친구들한테는 갑갑한 육지 쪽만 보지 말고 서울만 보지 말고 바다를 보라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드리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던지는 질문이 부산 미래도시 전환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그렇다면 부산과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게 중요한 저희 오늘 화두가 되겠고요. 여러분 부산 하면은 항구도시, 항만도시 뭐 이렇게 역사들이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지난 정부뿐만 아니라 한 20년 동안 나름대로 해양 쪽에 허브를 좀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해양 수도라는 의미보다도 이와 같은 글로벌 허브 도시라는 거는 부산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해양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거점을 만들어 달라라는 의미에서 저는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신정부 부산 전략과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여기서 보면은 하나 겹치지 않는 것들이 없습니다.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구슬이 서머리라도 꿰어야 보면데 계속 꿰는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거 갖고 일로 꿰었다 절로 꿰었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첫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1분씩 보여드릴 게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에 대한 조감도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만들 때는 부산에서 부산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가 비즈니스 자본 사람 혁신입니다. 부산에서 조선 산업을 하자. 또 새롭게 갑자기 또 에너지 산업을 하자. 이게 다 중요하죠. 하지만 부산이 허브되기 위해서는 런던이라든가 타 그 제2도시를 봤을 때 물류는 부산 중심이 맞습니다. 물류를 확실하게 만들자. 그다음에 물류는 있는데요. 부산에 돈이 없어요. 금융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지지난 정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저희가 금융도시 중심으로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서울과 같이 금융, 돈이 도는 도시, 자본이 도는 도시로 만들자. 그래야 허브가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제조업은 경남도 많고 뭐 전남도 많고 제조업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대도시에서 첨단으로 할 수 있는 양자 산업이 됐든 AI가 됐든 핵심적인 첨단 산업을 지금 이니셔티브로 내걸자. 이 세 가지가 비즈니스 자본, 사람과 혁신이라는 게 글로벌 허브 도시 특법법의 나름대로 비전이고요. 밑에 보면은 그렇다고 돈을 달라 뭐 아니면은 뭐 갑자기 뭘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내에는 뭐가 있느냐? 밑에 보시면요. 교육을 할 때 좀 지자체장한테 권한을 달라. 그다음에 주거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뭐 환경영향 평가든 재영향 평가든 교통영향 평가할 때 좀 지자체장이 부산시나 경남도 지자체장이 나름대로 그 지역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미래를 위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무세금 무규제 무지만요. 세금이나 규제나 비자나 아까 얘기했듯이 언어 같은 경우도 혹시 아세요? 외국에서 외국인이 여기 와서 지금 사는 게 모든 게 중앙정부 이민청에 의한 또는 중앙정부 외교부에 의한 제약 때문에
외국인들이 와서 똑똑한 애들이나 아니면 일꾼들이 와서 여기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역에 맞지 않는 정책인 거죠. 서울에 가서 사는 저 서울대 그 유학하는 외국 학생 기준하고 여기 부산이나 경남에서 나름대로 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규정하고 같이 놓으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지역에 맞춰서 우리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하자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은 제가 또 1분 딱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저는 제가 제안하는 거는 실천적인 과제를 좀 만들어 보자. 부산, 울산, 경남. 지금 현재 부산, 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고, 지금 저희 연구원 부원장님 와 계시지만은 또 지금 이와 같은 민의 수렴, 시민 의견 수렴하는 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저는 무슨 뭐 3단계, 2단계 뭐 통합을 하는데 무슨 시티 저는 무식해서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저는 항상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시민들한테 실천 가능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 줘야 시민들 70%만 부산 경남 통합하는 데 찬성하면 2단계 구조가 됐든 3단계 구조가 됐든 뭐가 됐든 뭐 메가시티가 됐든 만들 수 있다. 시민들의 동의를 어떻게 구하느냐?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억압하려고 그러지 말고 실천 가능한 성공 사례를 만들자. 두 번째는 지역 주민 편익을, 각 시민들에게 돌아갈 생활적 경제적 편익을 하나씩 설득을 해 나가야 된다. 세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산만을 위한 발전이 아니라 경남만을 발전만이 아니라 뭐죠?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남해안 벨트, 광주, 전남, 그다음에 경남, 부산, 울산 그리고 대구까지 가는 이 남해안 벨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아젠다를 다음 단계에서 만들어 나갔을 때 대한민국이 3만 불에서 6만 불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 가면, 저는 고향은 서울입니다. 서울에 가면 제 친구들 다 있죠. 정치하는 애들도 있고 꼭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대한민국이 3만 불에서 6만 불 안 된다. 왜냐? 네 썩은 머리 때문에 서울에 강남에 갇혀 있는 네 머리를 갖고는 절대 대한민국을 6만 불 국가를 만들지 못하라고 저는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공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부산의 자강을 통해서 부산 경남 행정 통합, 그다음에 부울경의 동맹, 다음 단계에서는 남북권 발전 어젠다가 대한민국 성장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됐을 때 저는 균형 발전이라는 얘기 또 안 좋아합니다. 서울에 그만큼 한 30년 저도 희생을 해서 우리 저 지역 주민들이 희생을 해서 30년 서울에 집중 발전을 해줬으면 저는 오히려 지역 집중 발전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역 균형 발전, 아니 뭐 조금 남는 거 우리는 여태까지 희생을 해줬는데 조금 남는 거 나눠준다는 게 무슨 국가 정책입니까? 지역 균형 발전은 우리는 그냥 갖고 있고 나머지 남는 찌꺼기 나눠줄게거든요. 저는 그냥 지역 집중 발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지역을 위한 지역에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국가에서 논의되지 않으면 6만 불 대한민국 절대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